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리는 어느 조합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건축은 속도전이다. 이 신탁에는 정비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과 함께 지연을 막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선 안 된다는 교훈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신탁 내지는 상식 취급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정비사업에 난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이권이 얽혀있다 보니 항상 조합들은 내후회환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원들이 특히 일을 가는 걸 고르자면 알박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대강의 문제들은 조합원들끼리 양보하고 대화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도 좀처럼 해결할 수 없어서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증오에 맞이하는 알박기는 대체 왜 벌어지고 막을 수도 없을까요?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성북구 장위 19역은 결국 원만한 해결을 단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10일 오후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재척과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전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교회 부지를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에 합의했던 이주 조건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 합의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었는데 교회가 대체 공간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았네요. 교회 측에선 성북구청장의 정치적 욕심과 조합장 대행의 사심을 비난하며 조합원들이 2,80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찬성 비율을 보면 조합원들은 스스로를 그다지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조합은 교회 부지를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새로 정비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를 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만 어쨌든 시공사 선정이나 이주 철거는 끝났으니 착공까지의 기간은 상당 부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종교시설과 조합의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과 종교시설은 서로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하게 되는데 양자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적정한 보상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의 보상은 도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법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라 하고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딱히 종교용지를 챙겨주거나 종교시설을 지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확실히 억울할 일입니다. 종교시설에겐 아파트가 아니라 사원이 필요한데 조합은 아주 합법적으로 아파트가 싫으면 돈 받고 떠나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현금 청산을 받은 종교시설은 보통 갈 데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비슷한 지역에 땅을 사고 사원을 올릴 수 없으니 온순하다면 지방으로 내려가고 과격하다면 머리띠를 들고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합이라고 마냥 종교시설의 편의를 봐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조합원인데 종교시설이라고 특별 취급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전에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침은 아닌데 종교시설에선 당연히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종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엔 1:1로 대토 보상을 하고 현재 종교시설 실제 건물의 연면적에 달하는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한편 성물 등의 종교물품 제작비도 부담하고 사업기간 동안의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장소도 마련해주고 이전 비용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1:1 대토 보상만으로도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일반 조합원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줄어드는데 종교시설은 대지지분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합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이 정도만 요구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조합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관련 컨설팅의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보상금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쉽사리 지저분한 싸움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도정법에 보상안이 명시되어 있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상가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알박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버티다가 어떻게 잘 협상해서 낮은 권리가액으로도 좋은 산정 비율을 적용받아 분양권을 따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기상천외한 상가 지분 쪼개기 사태가 발생했죠. 한 법인이 대우마리나 1차 상가 지하 1층을 매입해서 123개로 쪼개서 판 겁니다. 총 53실이던 상가수가 175실로 3배 이상 뻥튀기 됐습니다. 깜짝 놀란 정부에서 도정법 개정에 착수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가 지분 쪼개기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상가동에서도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안 한다고 들어놓으면 조합 설립도 못하게 됩니다. 조합들은 이런 문제에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그냥 상가를 떼버리는 방법입니다. 개포우성 5차는 상가를 재건축 사업에서 제척해버리기 위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발목 잡기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묶인 사슬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시원하게 요구사항을 들어줘버리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재건축의 신이 내렸다는 신탁 중에는 나한테 연봉 20억을 줘도 7년 안에 입주하면 조합원들이 이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과 맥락이 상통합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상가협의회와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산정비율을 0.1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정비율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분양가의 산정비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보다 높아야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으로 하니까 권리가액이 분양가만큼 나와야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산정비율을 0.1로 했다는 건 권리가액이 분양가의 10분의 1이라도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합 전체로 보면 대승적인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특혜로 볼 수도 있겠죠. 앞서 같은 선택을 했던 10만포 2차에서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신통기획 추진위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고의적인 알박기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분명한 고의와 적극성으로 피해자를 궁박에 빠뜨려야 부당이득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다 알박기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니 행여 정비사업에 진입하려면 혹시라도 종교시설이나 단지 내 상가가 없는지도 잘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게 예방책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